당뇨인을 위한 놀라운 과일 선택법, 혈당 스파이크 없이 당도 즐기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당뇨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당과일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단맛이 강한 과일 중에서도 당뇨에 안전한 과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과 피해야 할 과일, 그리고 혈당 관리에 필수적인 비타민C의 역할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을 건강의 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은 혈당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피 속에 있는 당은 혈액을 타고 뇌와 근육, 온몸으로 보내져야 하는 필수 에너지원이죠. 그렇다면 왜 당뇨가 문제가 될까요? 의사들이 알아낸 바로는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혈관이 망가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혈당 자체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높은 혈당으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어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화지수와 당부화지수,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화지수는 같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포도당을 50g 먹고 2시간 뒤에 나오는 혈당 수치를 100으로 기준 삼아 상대적인 수치를 매깁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이 있죠. 예를 들어 감자와 고구마를 비교해 볼까요? 고구마가 더 달기 때문에 혈당을 더 빨리 올릴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감자의 당화지수는 95로 포도당과 거의 비슷하지만 고구마는 60이 안 됩니다. 즉, 감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고구마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립니다. 그러나 당화지수만 보면 안 됩니다. 당부화지수, 즉 칼로리 개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감자 100g의 칼로리는 60칼로리인 반면 고구마 100g은 128칼로리입니다. 당화지수는 감자가 고구마의 2배지만 당부화지수는 고구마가 감자의 2배인 셈이죠. 그러므로 당화지수와 당부화지수를 모두 고려하여 식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과일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단맛이 곧 혈당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과일의 단맛은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도당은 당화지수가 100인 반면 과당은 당화지수가 1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같은 단맛이라도 어떤 당이 주로 들어있느냐에 따라 혈당 상승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박은 포도당이 90% 이상, 과당이 10% 미만이라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수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포도는 과당이 90% 이상, 포도당은 10% 미만이라 당화지수가 50에 불과합니다. 수박보다는 포도를 선택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한 거죠. 사과, 오렌지, 딸기 같은 과일들은 포도당과 과당이 반반 정도 들어있어 중간 정도의 당화지수를 가집니다. 그리고 가장 당화지수가 낮은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사실 당뇨 환자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1개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당화지수가 낮아도 많이 먹으면 결국 당 부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당뇨의 3대 합병증에는 신장 손상, 망막 손상,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혈관 질환이죠.
당뇨가 10년, 20년, 30년 지속되면 그 기간 동안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혈관들이 망가집니다. 구체적으로는 혈관이 막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장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뇌동맥, 콩팥동맥 등이 막히면서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혈당이 좀 높다 하더라도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 산화적 손상을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산화적 손상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 환자들이 비타민C를 더 열심히 섭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주된 원인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오랫동안 몸에 머물면서 혈관 내피를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되어야만 손상된 내피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산화되지 않은 정상적인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활성산소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혈관 손상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이때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하면 늘어난 산화적 손상을 중화시켜 혈관 손상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 산화도 방지해줍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도 비타민C를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산소를 많이 써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타민C의 중요성은 어디서든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비타민C를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도 섭취해서 하루에 총 6번 정도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 어렵다면 식사할 때라도 2000mg씩 하루 3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꿀 한 숟가락과 함께 비타민C를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꿀은 당뇨 환자에게도 안전한 식품입니다. 꿀은 자연이 주신 가장 완벽한 에너지원으로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한 순수한 자연 제품입니다. 암 환자들에게도 꿀은 영양실조와 기력 부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당뇨의 원인은 에너지가 혈중에 쉬고 있을 때 생깁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사람은 당뇨가 오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먹었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낮에 이미 2만 보를 걸었다 하더라도 저녁 식사 후에도 5,000보 정도 더 걷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섭취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당뇨 환자들도 과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과당 함량이 높은 포도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선택하고 포도당 함량이 높은 수박 같은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여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혈관을 보호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섭취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혈당 관리와 함께 풍요로운 식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